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안개가 걷히면 일교차가 커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월요일부터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기온 살펴보면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9도, 안동 8도, 포항 11도로 평년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포항 모두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는데요. 일교차가 클 때는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큰 일교차 덕분에 지난주 금요일 팔공산 단풍들이 드디어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큰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고요. 아침, 저녁 일교차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공장에서 어제 폭발과 함께 대형 화재가 발생해 5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집이 흔들릴 정도의 큰 폭발음에 포항 시민들이 크게 놀라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건물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 타워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다들 큰일 났는데? 저 안에 소방서가 안에 있거든. 저 옆에 다 퍼졌으면 큰일 나는데. 화염과 함께 집이 흔들릴 정도의 큰 폭발음이 수차례 이어졌습니다. 쾅쾅 하는 소리, 대포 쏘는 소리가 한 5번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보니까 화염과 벌거스물이 한 그런 구름하고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화재 현장에 있던 작업자 7명이 대피했고 1명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돼 40여 대의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불이 난 50m 높이 건물에 접근이 힘들어 진화에 5시간이 걸렸습니다. 파이넥스 3공장은 연간 200만 톤 규모의 철강 생산 시설로 쇳물 재료가 한데 모이는 용융로 주변 설비에서 화재가 시작됐습니다. 화재 원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고요. 명확하게 화재 원인이 나와 봐야지 복구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지난해 12월에도 용광로 설비 화재로 인해 화염과 함께 장시간 검은 연기가 배출돼 포항 시민들이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잊을만 하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런 불안감, 대기 오염, 연기, 분진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포항 시민의 몫으로 오기 때문에 철저한 해명과 예방입니다. 포스코는 불이 난 파이넥스 공장이 복구될 때까지 다른 용광로 3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제품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경주시가 황성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고 내년 말까지 대규모 도시바람길 숲을 조성합니다. 황성공원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산책로와 물길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시대 때 화랑들의 훈련장으로 쓰일 만큼 역사가 오래된 경주 황성공원입니다. 동천동과 황성동 도심에 있어 시민들로부터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유지에는 건축물과 경작 등 난개발이 이어져 공원 조성이 늦어졌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2019년 LH공사와 협약을 맺은 뒤 350억 원을 들여 사유지 9만 7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사유지 매입과 함께 행정 절차를 마쳤고 내년 말까지 황성공원에 대규모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합니다. 공원 부지 65%에는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황성공원의 옛 모습을 복원하고 나머지는 복합문화공원으로 새롭게 정비합니다. 2021년 12월에 산림청 도시바람길 숲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100억으로 16만 평방미터 부지에 숲보온과 산책로, 물길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주시는 숲 조성이 끝나면 도심 열섬 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물론 시민 휴식처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가면 센트럴 공원이 있듯이 우리 경주는
황성공원이라는 이 아름다운 도심공원을 가지고 있는데 도심공원의 옛 모습을 복원해서 정말 시민들도 사랑받고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도시 바람길 숲과 연계 경주시는 인근 동천동에서 황성동까지 폐철도 구간에 200억 원을 들여 도심 숲을 추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북도 동부청사 이전 기념식이 지난 8일 포항시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열렸습니다. 동부청사는 2023년 12월 준공했으며 이후 시험 가동 등을 거쳐 올해 7월 포항 용흥동 임시청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현재 에너지와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라 초기 경북 경산에 있었던 고대 국가 압독국의 존재를 알려주는 곳이 임당동 고분군입니다. 여기에서 경주에서나 발굴되던 4단짜리 금동관과 함께 4에서 6세기 압독국의 최고 지배계층의 유물로 추정되는 유물과 흔적들이 발굴됐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 임당동 고분군의 발굴 조사가 한창입니다. 고대 국가 압독국 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고분은 규모부터 남다릅니다. 석실의 크기는 길이 330cm, 넓이 245cm로 꽤 큰 규모입니다. 이런 사이즈는 일단 임당동에서 발굴 조사됐던 석실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아주 큰 사이즈가 되겠고요. 그리고 복물의 너비로 봤을 때 저희가 추정 잔존 봉토 범위로 봤을 때는 대략 직경 15m 정도 됩니다. 석실 바닥은 경산 지역 안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퇴적암 위에 자갈을 깐 형태입니다. 석실 벽은 하강음을 가져와 다듬은 뒤 아치형으로 쌓았습니다. 석실 벽에는 회치를 해서 마감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경주에서도 흔치 않았던 4단짜리 신라의 금동관이 발굴되면서 고분의 주인은 지위가 높은 지배층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순금 귀걸이와 허리띠 장식 등도 함께 발굴됐습니다. 신라 중앙정부에서 이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회유책과 이런 것들을 썼을 것인데 금동관 자체도 그러니까 신라 중앙에서도 흔하지 않은 타입이기 때문에 이번 발굴에서 나온 금동관과 이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비장자는 이 지역에서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발굴 조사 장소 바로 옆에 고분의 개석으로 보이는 돌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고분이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예산이 없어 발굴 조사는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형 봉토분 같은 경우에는 한 20-30%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대형 봉토분 아래에 그 이전 유구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전체로 치면은 아주 미미할 것 같습니다. 조사된 거는. 4세기에서 6세기 사이는 신라가 경주를 넘어 경상도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하던 시기입니다. 당시 경주 이외의 신라 지역, 대구를 비롯해 경산과 영천, 청도 등지에는 고대 국가들이 있었고 특히 임당과 조영동 유적은 기원전 2세기부터 1000년이 넘는 역사 유적과 유물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때그때 땜질하듯 발굴 조사만 되풀이하기보다 우리의 역사 문화 자산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고 활용할 긴 안목의 계획과 실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북교육청의 공무 국외연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이 경북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공무 국외연수를 다녀온 교원은 1212명으로 지방 공무원에 비해 6배 많았고 연수 경비도 56억 8천여만 원으로 6.3배 많았습니다. 또 공무 국외 연수자는 귀국 후 교육청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올해 국외 출장 보고서 전체를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류주하면 스코틀랜드의 스카치 위스키가 제일 유명하지만 안동소주의 역사는 이보다 200년이나 빠르고 술맛도 위스키 못지 않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안동소주의 세계화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700년 전통을 가진 안동 소주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명맥이 끊겼지만 고 조옥화 명인의 손에서 부활해 1990년부터 상업적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9개 업체가 현대식 설비를 갖추고 다양한 안동 소주 제품을 내놓으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위스키와 똑같이 숙성시켜서 판매하기 때문에 위스키와 안동 소주가 다를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다만 위스키는 원료가 매가고 저희들은 쌀이라 하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동 소주의 지난해 매출은 190억 원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했고 수출은 8억 원으로 2억 원 늘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세계 시장 진출이 시작된 덕분입니다. 안동 소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세계화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국제 주류 전문가인 위르겐 다이벨 대표는 고품질만큼이나 안정적 공급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우리 전통주를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김경문 대표는 현지 식당을 통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워낙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 미국 시장에서는 그 안동 소주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동 소주협회는 첨가물을 넣으면 안 되고 6개월 이상 숙성해야 한다는 등의 품질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국제적 감각에 맞는 공동의 새로운 병 디자인도 개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가 수출 실적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아마 한 2027년 정도 되면 내수 시장만큼이나 해외 시장이 열릴 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맛으로도 얼마든지 승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만 잘하면은 세계인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고 한류와 함께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카치 위스키, 중국의 마오타이 같은 세계적 명주로 도약하기 위한 안동 소주의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8일 AI 선도도시 경북포항 비전 선포식을 열고 AI 주도권 선점에 나섰습니다. 시는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똘똘 뭉쳐 AI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 대응 전담 조직인 경북 포항 AI 혁신위원회 출범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초등교육과정의 핵심을 질문이 넘치는 교실로 설정하고 학교별로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봉화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질문 페스티벌을 진보리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강당에서 학생들이 순우리말을 활용해 엽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엽서를 꾸미며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순우리말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이제 그냥 우리말, 한글만 들어있는 말을 순우리말이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엽서를 만들 거예요. 학생들이 직접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질문 페스티벌이 봉화초등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학부모님들도 참여해 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몰랐던 새로운 정보도 알고 재미있는 체험도 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배워나가는 즐거움을 알려주고 학부모님들께는 질문이 넘치는 교실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 질문 페스티벌. 선생님이 된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직접 설명하며 보다 친근하고 재미있게 배워나갑니다. 어린 학생들이지만 열정은 선생님 못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고 계획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학습자 주도성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봉화초등학교는 이번 페스티벌로 질문이 넘치는 교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진보리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어제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37라운드 김천과의 경기에서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전반을 0대0으로 마친 포항은 후반 들어 김천 이동경, 서민우, 김승섭에게 내리 3골을 내주며 경북 더비에서 졌습니다. 포항은 2주간의 A매치 휴식기를 가진 뒤 오는 23일 강원FC와 올 시즌 K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데 이 경기에서 포항이 이기고 4위 서울이 져야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인 김경숙 의원은 경북교육감이 임명한 공제회 이사장이 매월 급여 200여만 원을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자인데도 비과세 소득자로 구분해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천의 국민의힘 조용진 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 운용 사항은 도의회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2008년 기금 설치 이후 16년 동안 한 번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3월 기준 경북 지역 가구의 평균 자산이 3억 5천여만 원으로 2년 전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금융자산이 24.2% 늘었고 실물자산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10.7% 증가했습니다. 경북의 주택가액 3억 원 이상 비율은 9%로 전국 평균보다 24% 낮았고 주택 소유 비율은 61%였습니다. 반면에 경북 가구의 부채는 신용대출 등이 늘면서 평균 5,200여만 원으로 2년 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포항공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8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2024 산학연협력 엑스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력 양성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323개 대학 및 연구기관이 참가했으며 포항공대 산학협력단은 스포츠 인공지능 융복합 대학원 과정을 통해 산학연 협력 기반의 글로벌 수준 프로그램을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월요일부터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곳이 많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기온 살펴보면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9도, 안동은 8도, 포항은 1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수준을 웃돌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대구와 안동, 포항 모두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는데요. 일교차가 클 때는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큰 일교차 덕분에 지난주 금요일 팔공산 단풍들이 절정을 맞았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큰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 북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9도, 김천은 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8도 가리키고 있고요. 봉화는 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과 봉화 모두 20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오늘 11도로 출발해 낮에는 20도 전망되고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목요일과 금요일 비 소식이 예상되고요. 아침 저녁 일교차 대비 당분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